자, 이재명이요. 한국의 정치를 거의 뭐 무속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갖다가 보좌 하는 경기도의 별정직 5급 배소연이라고 있죠. 그 밑에 있는 7급이 지금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급의 지인이라고 하던 김 씨가 있었죠. 흔히 A 씨로 이렇게 지금 통칭되는 김 씨가요. 이 사람은 기무사의 지금 이 성남의 지역 정보 요원으로 15년쯤 일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이 성남에 있으니까 이재명의 아들이 국군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않았겠냐. 그게 2014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죽은 김 씨가 지금 죽은 채 발견된 그 집이요. 배소연과 그의 어머니 손 씨가 공동 소유하던 집이에요. 2014년에 샀다고 하죠. 1층은 상점, 2층은 2개 호실, 3층과 4층은 각각 1개 호실인데, 자,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소영과 순진 김 씨는 이 빌라 3층에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배소영과 이 김이 동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한 세입자는 이 건물 관리인은 3층에 사는 여성 배소연 씨고 김 씨도 자주 봤다. 그래서 건물 옆 주차장에는 김 씨 소유 중형차가 지금 마리부 같아요. 세보레에 주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배소연이 3년 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고 김 씨도 역시 이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게 2017년에 김 씨가 이혼을 했어요. 기무사 요원 김 씨가요. 그리고 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론들은 점잖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동거를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김 씨가 배 씨 소유의 집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했고 실제 이 배소연도 이 집에 살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46세 먹은 남녀가 같이 사는데 그걸 뭐 동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 씨가 배 씨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산하단체에 비상임 이사로 하나 넣어주는 것도 배소연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김 씨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말부터 경과원이라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활동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 활동이 전혀 없고 기무사 경력이 다인 이 김 씨가 어떻게 비상임 이사가 됐느냐. 그리고 경과원 관계자들은 비상임 이사는 경기도지사 추천을 받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친분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A씨가 이제 자기 신용카드로 먼저 끊고 심야나 밤에 법카를 쓸 수 없을 때 배가 이런 걸 총괄했으니까 배는 이 김씨한테 카드를 하나 만들게 해서 받아서 김씨 카드로 끊고 그리고 다음날 그 식당에 가서 다시 그 저녁에 끄는 거는 취소하고 카드를 법카로 바꿔치기 해서 일가 중에 법카로 끊는 부분에 관련이 되어서 경찰이 김 씨를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으면 이제 김 씨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카드를 이렇게 그럼 경찰이 물을 때 배 씨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냐? 동거 관계냐? 이런 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배 씨 측에 당신의 카드를 줘가지고 당신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나중에 취소하고 하는 일에 동원되었느냐? 이 부분은 법카의 무단 사용과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한 증거 조작 등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4일 만에 극단적으로 자살을 했어요. 자, 이 과정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이 김 씨가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경찰에 진술한 내용 앞뒤가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내용에 이런 말하지 못할 내용이 있었을 거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 마무리가 이제 차원에서 배 씨가 벌써 불려갔죠. 자살 이후에. 배 씨가 불려가게 되면 자신이 정언한 내용과 배 씨 정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배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4일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 씨의 지인인 한 사람은 조사 직후 김 씨와 통화를 했는데, 경찰 조사가 처음인데 배 씨하고의 자기하고의 관계가 자꾸 노출되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카드 빌려준 부분이 범죄인가 봤을 때 합법은 아니지만 이 김 씨가 나는 배 씨하고 동거관계인데 배 씨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서 줬을 뿐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카드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무사의 직원이었던 김 씨가 사실 파악을 못해서 겁을 먹고 죽었을까요? 자, 기무사 같은 데 다니면 이런 정도 일로 겁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자살을 했을 건데, 아마 이 사람이 지금 경찰에 불려갔을 때 이재명의 장남에 지금 성남에 소재하는 국군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 그것이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할 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행태로든지 배 씨한테 부탁을 받고 김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배 씨는 도대체 김혜경과 어떤 관계로 쭉 이어져 왔냐 하는 것도 크게 의문이고, 그 다음에 배소연이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서 엄마하고 이 공동명의지만 사실은 엄마가 84세예요. 그래서 배소연이 지명이라고 봐야 될 건데 한 집에서 살고 카드를 빌려줄 정도고, 자, 그런데 김 씨 지인에 따르면 배 씨와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결혼한 줄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겠죠. 자, 죽은 김 씨는 기무사의 부사관 출신입니다. 상사였어요. 기무사 상사는 흔히 뭐 대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쯤 기무사 성남지역 담당 정보요원으로 있었고, 이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이재명과 재임 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이재명의 대공 혐의를 캐고 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니까 이재명이 성남에 뿌리를 내린 종북 세력과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과 가깝지 않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종북 세력 일부가 이재명의 성남시에 들어가서 이 각종 사회적 기업 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이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지금 기무사의 빨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김 씨가 가졌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다. 기무사 김 씨가요. 배소연은 2010년에 결혼을 했고 그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결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김 씨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2016년 내지 그 이전, 그러니까 김 씨가 이혼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자녀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백종선이라고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있죠. 딸이 가수였나요? 그 사람이 2010년에 배소연의 결혼식을 보면서 감회가 남다른 듯 순박하고 여리디 여린 우리 소연이 첫 모습이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얼굴도 잘 안 보여주던 순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4살 때 이제 그 결혼을 2010년에 또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백종선은 배소연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소연의 결혼식에 지금 이재명 부부도 그때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배소연이가 녹취록에 나온 그 말투나 윗사람에게 관계에 대한 선을 끊는 부분,
특히 이재명, 김혜경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또 7급 공무원을 하대하는 모습 등이 요즘 흔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억양도 좀 독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이재명에게 연결되었나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소연이가 이재명이 사무실에 있다가 성남시에 7급으로 들어갔다. 경기도에 5급이 되었어요. 실무 경력이 필요한 해외 홍보 외빈 의전 담당이라 하는데 외국어 자격증도 확인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에 임명되었지만 담당 업무도 불투명했고 책상도 컴퓨터도 없었고 국회 소통 맡았다지만 국회 출입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소연 씨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반드시 이 검증이 돼야 되고 배소연에 대한 수사가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쌍방울의 전 회장이라는 뭡니까? 쌍방울 전 회장이란 실질적인 쌍방울 소유주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또 업계 출신이다. 이런 소문도 났던 사람이 있지요. 김씨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월 초에 출국을 했어요. 이 쌍방울과 이재명 관련해서 이 연관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1년 10월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이 고발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쌍방울 내부 거래 자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쌍방울 내부 자금 거래 관련해서 수사 기밀이 2022년 5월 말에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 유출이 되고 난 직후에 6월 초에 쌍방울 소유주 김모가 해외로 출국해버렸고 실소유주죠. 전 회장이고 그리고 6월 23일 날 수원지검 형사 6부가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그러니까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 즉 변호사비 대납의 장본인인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즉 이 형사6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서 이태영 변호사 압수수색물을 분석하다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밀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왔고 그래서 수사관 한 명을 유출자라 보고 이 수사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형사 6부에서 비수사 부서로 이때 발령이 나가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쌍방울 실소유자라는 업계는 도망을 갔습니다. 자, 쌍방울 전환 사채와 관련해서는 두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현금과 20억 상당의 시비를 받았고 전환 사채를 받았고 또 다른 배임 횡령 의혹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작년 11월에 2020년부터 2021년 내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전환사채 발행 재매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이상한 거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공소시효가 이 변호사비 대납은 9월 9일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수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누가 어떻게 이 출국 금지도 하지 않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쌍방울 전 김모 회장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이재명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윤석열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나 대응을 할 능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 참으로 미스터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